2주 만에 감잡는 라틴어 문법 교실의 배태진입니다. 오늘은 이변화 명사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변화 명사에서 이해할 때는 시계 방향으로 이해한다 했죠. 시계 방향으로. 그래서 맨 마지막 자리는 아, 오, 에 이렇게 딱 떨어지는 소리가 나오고 그 한 칸 위로 가면은 M 소리가 추가돼서요. 암, M 이런 식으로 M이 추가된 소리가 나타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 한 칸 가면요. 닮은 애를 찾으면 됩니다. 여기 닮은 애가 있네요. 그리고 이 단수 속격은요. 복수 주격으로 올라가면 됩니다. 이 일변화 명사를 옆에 놓고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아에, 아룸, is. 여기서도 깔끔한 소리에서 한 칸 올라갈 때 M 소리가 추가됐고요. 얘는 뭔가 닮은 애를 찾으라고 했죠? 여기 있었죠. 그리고 이건 기본적으로 주어져 있는 거니까 야로 시작하는 경험의 변화였죠. 그다음에 단수 속격에서 복수 주격으로 이렇게 대각선으로 올라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에서 한 칸 올라갈 때 M이 추가된 것처럼 맨 위에서 한 칸 내려갈 때는 M 소리가 나타나고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건 뭔가 닮은 애를 찾으면 되는데요. 여기는 항상 세트로 이해한다고 했죠. 그래서 is, as, is가 되는 거였습니다. 그렇게요. 이 변화에서도 us, i, o, o는 어떻게 나왔는가? 딱 떨어지는 깔끔한 소리에 M 소리 추가되고 닮은 애를 찾는다.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랑 또 닮은 애는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한 칸 내려갈 때 M 소리가 나타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세 칸이 is, as is였던 일변화 명사에 반해서 이번에는 is, os is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한 다음에는요. 이제 암기를 하셔야죠. 위에서 아래로 무조건 이해할 때는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외울 때는 입에다 붙여야 될 말은 os, 이, 오, 오, 이, 오름, is, os, is라고 강조를 계속해서 했습니다. os, 이, 오, 오, 세 번 한번 해볼까요? os, 이, 오, 오, os, 이, 오, 오, os, 이, 오, 오. 이번에는요, 복수입니다. 이 오름, is, os, is, 이 오름, is, os, is, 이 오름, is, os, is. 그러면 연습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스키풀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디스키풀리. 디스키풀은요, 제자, 그리고 학생, 남학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영어 단어는요, disciple이라고 하는 단어를 떠올리시면 디스키플, 이게 배우는 제자, 남학생이라고 하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디스키플루스가 기본형이었는데요. 디스키플루스에서 디스키플리, 무스, 이, 오, 오 이렇게 바뀌는 거죠. 이가 나왔어요. 그럼 뭐가 될까요? 단수 속격이 되겠죠. 우리가 복수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스, 이, 오, 오, 이 오름 이소스 있었죠. 우스, 이 한 다음에 요 두 번째 자리가 복수 주격에서 연결되고 있는 거였죠. 아에, 그리고 아에, 아룸, 이스인 것처럼 이 명사들의 단수 속격과 복수 주격이 이렇게 연결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단수 속격하고 복수 주격 두 가지가 가능하겠죠. 디스키플리에 가능한 답은 단수 속격하고 복수 주격, 남학생의 그리고 남학생들 이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아미쿰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아미쿰. 아미쿠스가 기본형 친구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거는요, 우리가 영어 단어로는 amicable 떠올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우호적인이라고 하는 친구 간의 좋은 관계, 우호적인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죠. 영어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An amicable relationship. 그러면요, 우호적인 관계를 말하게 됩니다. 친구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겠죠. 우수에서 어떻게 바뀌느냐예요. 우스, 이, 오, 오가 되겠죠. 여기서 해당하는 건 단수 목적격이 되겠습니다. 단수 목적격 결과 확인하겠습니다. 친구를. 이어서 세 번째로 오쿨로라고 있고요. 기본형은 오쿨루스, 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영어 단어에는 oculist 하면은 안과 의사, 눈과 관련되어 있는 거죠. 이 변화형을 또 만들어 볼까요? 오클루스, 오클리, 오클로, 오클룸, 오클로. 가능한 거는 역격과 탈격이 있겠죠. 그래서 단수 역격하고 단수 탈격. 그러니까 눈에게 또는 눈과 함께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키라고 되어 있네요.
로키 읽으면 되겠죠. 기본형은 로쿠스, 장소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영어 단어에서는요, 로카लि티 하면은 어느 어떤 장소라든지 어떤 곳 인근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로쿠스 메라도 한번 만들어 보면요. 로쿠스, 우스, 이, 오, 오잖아요. 로쿠스, 로키가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단수 속격은 꼭 이렇게 복수 주격 한번 같이 생각해 보라고 했죠. 이, 오름, is, 오스 있으니까요. 이가 가능한 거는 단수 속격, 그리고 복수 주격이겠죠. 장소의 또는 장소들 이가 되겠습니다. 자, 한번 다 보죠. 단수 속격, 장소의, 복수 주격, 장소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푸에로스. 푸에르는 소년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요거는요, 우리가 이변화 명사 취급하는 예외적인 형태이기 때문에 표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푸에르 변화를 보면은 이게 이변화 명사 취급을 받습니다. 자, 이변화 명사 원래 우스, 이, 오, 오, 이, 오름, 이스, 오스, 이스 이렇게 변하는 거 맞습니다. 근데요, 이 소년이라고 하는 단어, 이런 단어는 푸에르가 주격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푸에루스 같으면은 주격이 만약에 이거라면은 이 우수 대신에 이나 오나 음이나 오나 이렇게 바꿔가지고 속격이나 역격이나 목적격이나 탈격 이런 식으로 변화가 되는 거잖아요. 사실 우수만 있었다면 이게 기본적인 이변화 명사랑 똑같아요. 원래 기본적인 이변화 명사는 우수로 시작하는 거를 생각을 하니까. 그런데 이렇게 이알로 끝나는 단어들, 이런 단어들은요, 아마 이전에는 우스가 있었을 것으로 여겨지지만 이제는 없어지고 이알만 남아서 주격에서는 우수가 없는 채로 이 어근 자체가 그냥 주격의 형태로 있다라고 보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푸에르 단어는 주격은 그냥 이 알로 끝났다. 우수가 아니고. 그래서 푸에르, 푸에리, 푸에로, 푸에룸, 푸에로, 푸에리, 푸에로룸, 푸에리스, 푸에로스, 푸에리스. 이렇게 이 알로 끝나는 단어도 이변화 명사로 취급하고 주격에서만 우수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같이 문제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푸에로스. 여기 뒤에 기본적으로 푸에르가 기본형이지만 뒤에 우스, 이, 오, 오, 그다음에 이, 오름, 이스, 오스, 이스만 넣었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답이 뭐겠습니까? 복수 목적격 하면 되겠죠? 답은 복수 목적격 소년들이 되겠습니다. 이어서요. 품 이렇게 읽으시면 되는데요. 기본형은 푸스라고 하는 단어고요. 승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 단어 그냥 트라이엄프도 이거 자체가 그냥 승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근데 이거는요. 트리움푸스는 라틴어로 될 때 승전식이라든지 뭐 승리 행진 고대 그 로마에서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승리 행진을 할 때 뭐 개선식 그리고 승전식이라고 할 때도 이 트리움푸스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했는데요. 이건 이제 영어로 옮겨오면은 트리움포 포세션이라고 말을 하는 단어입니다. 포세션. 이거 자체가 이 두 가지를 다 뜻할 수 있는 거죠. 라틴어에서 트리움푸스는 우스 이 오니까 단수 목적격 승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도니스라고 발음을 하는 단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어의 기본형은 도눔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뜻은 선물입니다. 근데 기본형이 우음으로 되어 있죠.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라틴어 명사는 다 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남성형, 여성형, 중성형이 있습니다. 근데요, 뭐 소년 이렇게 진짜로 남자인 것을 뜻할 때는 이런 건 자연적 성이라고 해요. 소여 이런 것도 자연적 성이죠. 근데요, 이 남성, 여성인 것과 관련 없이 어떤 단어는 여성형이 되기도 하고 어떤 단어는 남성형이 되기도 해요. 지금처럼 선물, 이 남성, 여성 뭐 관련 없잖아요. 그냥 중성형입니다. 자, 어떤 단어는 뭐 승리, 이게요, 그 방금 배웠던 트리움푸스로 할 때는 남성형 단어가 되는데 이거를 빅토리아, 앞에서 배웠던 일변화 명사, 아 시리즈로 시작되는 걸로 하면 여성형이 돼버려요. 이렇게 형태에 따라서 그냥 문법적 성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라틴어는요, 문법적 성 그리고 자연적 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렇게 보면은 여성형은 아, 아에, 아에, 암, 아 이렇게 시작되는 걸로 많이 볼 수 있고요. 남성형은 우스, 이, 오, 우모로 시작되는 걸로 많이 볼 수 있고요. 중성형은 이, 오, 오, 이, 오, 오. 그러니까 남성형으로 봤을 때는 이 목적격에 있던 형태가 주격까지 똑같아지는 형태예요. 그렇죠? 다른 거는 이, 오, 이, 오, 그리고 뭐 이런 게 다 사실 비슷한 것들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중성형도 이변화 명사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약간의 예외가 있어요. 중성형의 단어의 특징을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항상 주격과 목적격이 똑같아요. 그렇죠? 주격과 목적격. 주격과 목적격이 똑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복수 주격. 복수 주격과 목적격이 똑같으니까 이거는 복수 목적격이기도 한 거죠. 자, 복수 주격 또는 복수 목적격이 아입니다. 아야. 그렇죠? 아. 아. 그 나머지는 이변함명사 남성형과 다 똑같습니다. 외우는 걸 한번 해봐야겠죠? 우스, 이, 오, 오, 이, 오름, 이스, 오스, 이스였는데요. 여기 중성역에서는 이, 오, 아, 오름, 이스, 아, 이스입니다. 이거를 중성형을 한번 해볼까요? 이, 오부터 해보겠습니다. 시작. 이, 오, 오. 이, 오, 오. 이, 오, 오. 복수요. 아, 오름, 이스, 아, 이스. 아, 오름, 이스, 아, 이스. 아, 오름, 이스, 아, 이스. 단어 문제를 직접 풀어보도록 하죠. 도니스 이 단어는요. 도눔, 도눔, 도니, 도노, 도눔, 도노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 오, 오. 그 다음에요. 도나, 아, 오름, 이스, 아, 이스 이렇게 되면 되겠죠. 자, 이스 두 가지 나왔습니다. 복수 역격하고 복수 탈격이에요. 그래서 선물이라는 뜻에 맞게 복수 역격과 탈격을 하면은 선물들에게 그리고 선물들과 함께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는요. study라고 발음하는 단어인데요. study. 영어에서 이렇게 I 두 개가 나오는 게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거를 제대로 읽는 부분을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냥 study 그냥 보이는 대로 읽으면 되죠. 어렵지 않습니다. 보이는 대로 읽었잖아요. 자, 이게 기본형은요. studium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뜻이요.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공부 그리고 열정. 형은 중성이고요. 우리가 영어 단어와 관련돼서 생각해 보면은 study 공부하다죠. stud가 들어가 있는. 자, 근데요. 영어 단어지만 한국말에도 많이 익숙하게 쓰는 스튜디오는요. 이게 뭐죠? 스튜디 여기 라틴어 이 단어와 관련이 있는데 이 단어는 작업자들이 어떤 공간에서 열중하는 그런 공간을 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어 단어에서는 전혀 다른 의미로 보이지만 같은 의미 범위 안에서 나왔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것이겠죠. 우리가 스튜디 이 요거를 이제 가지고서 변화가 만들면 스튜디 스튜디 이 스튜디오, 스튜디오 이렇게 되겠죠. 주의해야 될 거 남성형에서는 우스, 이, 오, 오, 그 다음에 이, 오름, 이스, 오스, 이스 이렇게 되기 때문에 단수 속격과 복수 주격을 연결을 계속하는 버릇이 있었어요. 그리고 아이, 암, 아 그리고 아이, 아름, 이스, 아스, 이스 이렇게 일변화 명사에서도 단수 속격과 복수 주격을 잘 연결하곤 했죠. 근데 중성은요 항상 주격과 목적격이 똑같은 데다가 복수 주격은 항상 아라고 했어요. 아, 오름, is, is.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게 적용이 안 됩니다. i가 나오는 경우가요. 단 하나가 돼버리는 거예요. 기본형이 음으로 나타나 있는 중성 명사이기 때문에 이 i가 나와도 단 하나, 단수 속격만 있다는 것을 아셔야겠죠. 그래서 단수 속격 공부의 또는 열정의가 되겠죠. 열중의. 그 다음에는요. 벨리라고 하는 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벨리요. 기본형은 벨룸인데요. 뜻은 전쟁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연습을 해보시기 위해서 제가 하나를 더 넣었습니다. 이게 중성형이라고 하는 단어, 음으로 시작되는 단어인 걸 알면은 이, 오. 단수 속격이 그 하나밖에 없는 거죠. 복수 주격이라고 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단어는 무조건 뜻이 단수 속격 전쟁의만 가능한 거예요. 관련된 영어 단어는 bel이 들어가 있는 단어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어떤 게 있죠? 이렇게 들어가면은 이건 다시잖아요. 다시 전쟁하는 거니까 이게 반란하다는 거죠. 영어에서. 그리고 이 라틴어 단어를 그냥 그대로 가져와서 안테벨룸이라든지 포스트벨룸을 쓰기도 해요. 우리가 라틴어 그대로 하면은 안테는 이전에니까 전쟁 이전, 포스트벨룸은 전쟁 이후가 되겠는데요. 미국에서는 남북전쟁 이전과 남북전쟁 이후를 말할 때 쓰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단수 속격 전쟁의 이라면요. 카일룸 하면 읽으면 되는데요. 자, 이 카일룸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하늘이라고 하는 뜻을 갖는 기본 형태입니다. 그런데 중성에서 항상 주격과 목적격이 똑같죠? 이, 오. 그러니까 단수 주격도 되고 목적격도 되는 거겠죠. 하늘, 이 또는 하늘, 을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늘과 관련된 영어 어근으로는 CEL 이렇게 들어간 단어들이 하늘, 뭐 천상 이런 것과 관련돼요. 그래서 celestial 하면은 하늘의 천상의 됩니다. 파일럼 단수 주격 하늘이 목적격 하늘을 이렇게 했고요. 라틴어 표현이 기호로 넘어왔습니다. 라틴어 표현이 기기 이번 주제는 전쟁입니다.
아까 전에 봤던 것처럼 벨리는 벨룸, 전쟁이라는 단어의 속격이죠. 단수 속격. 이건 무조건 전쟁의 이것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프리무가 들어가 있으면 우선에 아니면 뭐 최고의 아니면 첫째에 이런 것과 관련이 있어요. 그리고요, 베리타스는 뭐 대학들에서 표지어로 많이 쓰는 단어죠. 뭐 하버드대, 서울대, 고려대, 진리라고 하는 단어, 진실이라고도 번역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카수스는요, 뭐 망쳐진 것, 무너진 것, 폐허 이런 거 이렇게 쓰거든요. 라틴어는 사실 어순이 딱히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되는가? 이건 형용사니까. 전쟁의 첫 번째 희생자는 진실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적절한 해석이 됩니다. 전쟁의 첫 희생자는 진실입니다. 전쟁이 첫 번째로 망치는 게 진실이다. 싸우다 보면은 진실은 온데간데 없어지는 경우들도 있죠. 싸울 때 싸우는 걸로 인해서 진짜 진실은 잊어버리고 있지 않은지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표현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요. 안테 빅토리암 네 카나스 트리 품 이렇게 되겠죠. 안테는요 뭐뭐 이전에고요. 아는 단어가 이렇게 빅토리 암하고 트리움품이 있네요. 이거는 이변화 명사에서 승리를 뜻하는 트리움푸스에서 온 거고, 이거는 일변화 명사 빅토리아에서 온 승리를 뜻하는 단어죠. 승리 이전에가 되겠는데요. 이거는 before이니까 안테 이전에. 자, 승리 이전에 내는 not 부정어입니다. 그리고 카나스 이거는 이제 노래 부르다는 거예요. 뭐죠? 승리 이전에 부르지 마라. 승리를 노래 부르지 마라. 승리를 하기 전에 승리를 노래하면서 김치국부터 마시지 마라. 뜻하겠습니다. 넘어가죠. 모르, 투이, 솔리, 피넴, 벨리, 비데, 룬투 이렇게 되겠습니다. 요거는 기본형이 모르, 투, 우스, 이, 오, 이, 오름, 이스, 오스, 이스 이렇게 가면 되겠죠. 이걸 가능한 게요. 단수 속격이거나 복수, 주격 두 가지가 가능하겠죠. 죽은 자의거나 이게 모르투 우스가요 죽은 자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죽은 자의가 되거나 죽은 자들이가 되겠습니다. 자, 솔리는요 유일한 오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오직 죽은 자들 그리고 전쟁의 끝, 이 피는 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요. 요거 벨리는 전쟁의만 가능하고요. 그래서 오직 죽은 자들만이 자 이렇게 주어가 됩니다. 그러니까 복수 주격이에요. 오직 죽은 자들만이 전쟁의 끝을 자 이거 M이 들어가는 건 암이나 um이나 M이나 다 단수 목적격입니다. 아에 암아 오 이렇게 넘어가는 거 이건 아직 안 배웠습니다. 자 그래서 전쟁의 끝 오직 죽은 자들만이 전쟁의 끝을 보았다는 겁니다. 비디오 이제 봤다는 뜻입니다. 오직 죽은 자들만이 전쟁의 끝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겠죠. 세상에서는 아직도 전쟁이 벌어지고 있죠. 전쟁 가운데 고통과 상처받는 이들도 있고요. 라틴어 공부가 단지 학교나 어떤 다른 수단이 아니라 인생과 공부를 위한 거라면 우리가 라틴어를 이렇게 공부하는 와중에도 사람과 또 이웃을 한번 떠올릴 수 있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함께 우리가 공부하면서 더 사람다워지고 또 사람을 생각하는 그런 라틴어 공부의 여정을 이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